안녕하세요. 솔리시터 김법무사입니다. 최근에는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후보께서 전세 사기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선거 공약으로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지 같이 살펴볼까요? 이재명, 전세 사기는 반사회적 범죄, 무자격 공인중개사 처벌. 이유림 기자. 이 후보는 이날 40번째 소확행 공약에서 전세 사기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전세 사기를 저지르는 악성 임대인이 작년 10월 기준 154명이며 이들이 저지른 보증금 미반환 사례는 1200여 건, 피해액은 2400억. 그리고 특히 피해자들의 3분의 2 이상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2030 청년 세대라고 지적했다. 네, 저도 이런 주택 임대차 보증금 사기라든지 전세 사기, 이런 임대차 분쟁 관련해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연령대로 보면은 대부분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이 많았어요. 이렇게 연령이 어리신 분들을 타겟으로 하는 이유는 간단하죠. 사회 경험이 없고, 그 다음에 주의 말을 손쉽게 신뢰를 하니까 나이 어린 사회 초년생이 타겟이 되는 것 같습니다. 40대 50대 이상은 사회 경험도 많고 또 의심도 많아가지고 쉽게 당하지는 않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전세 사기를 방지할 수 있을지 한번 대책을 들어봅시다. 이 후보는 관련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예방 시스템 구축, 피해 회복 지원으로 전세 사기를 근절하겠다며 세 가지 대책을 제시했다. 첫째, 경기도지사 시절 만든 깡통 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기타 보증기관과의 연결을 강화하겠다. 누구나 쉽게 교육과 피해 상담을 받도록 관련 기관 간 연결을 강화하고 허구와 같은 공공기관이 전세 사기 의심자 형사고발. 이 후보는 관련자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과 예방 시스템 구축, 강력한 형사처벌, 예방 시스템 구축, 그리고 피해 회복 지원으로 전세 사기를 근절하겠다. 강력한 처벌로 전세 사기를 범할 의지를 꺾겠다는 것과 그리고 전세 사기를 당한 자를 사후적으로 피해 회복을 지원해 주겠다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깡통 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했는데 이런 게 있었다는 걸 저도 지금 알고 있습니다. 연결을 강화하겠다. 피해 상담을 받도록 관련 기관 간 연결을 강화한다. 그리고 둘째,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및 무자격 공인중개사 처벌을 강화하겠다. 중개인에 대한 성실, 보호물을 저버리고 신뢰를 악용한 만큼 처벌 수위와 손해배상 책임 강화하겠다. 전세 사기가 이루어지려면 필수적으로 공인중개사가 가담을 해야 돼요. 가담을 하지 않으면 힘듭니다.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는 임대인이 있습니다. 중개사를 통해서 임차인을 구하죠. 임차인을 구한 다음에 1월 12일은 일정한 날을 정했습니다. 이게 잔금일이 되겠죠. 입주일. 그 다음에 은행에는 또 1월 12일 같은 날 대출을 받습니다. 만약에 집의 담보가치가 약 3억이다. 3억이어서 이 임차인에게 약 2억 5천만 원 정도로 보증금을 받고 임대를 해줘요. 그러면 은행에서도 약 거의 비슷한 돈 2억 5천만 원을 같은 날에 대출을 받고 같은 날을 잔금일로 잡아요. 왜 그러냐면 임차인이 하루라도 더 빨리 들어오면은 은행에서는 담보 실행할 때 전입세대 열람을 해 봅니다. 그러면 10일 날이 대출 실행하는데 당일날 보니까 누가 전입이 되어 있다. 그럼 대출이 안 나가죠. 그럼 실패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날짜는 보통 같은 날로 잡아요. 그리고 같은 날로 잡기 위해서는 거의 필수적으로 중개사가 공모를 해야겠죠. 그래서 중개인에 대한 성실 보호물을 저버리고 신뢰를 악용한 만큼 처벌 수위와 손해배상 책임 제도도 강화하겠다고 했네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오히려 매도인이 있고 이제 분양이죠. 빌라. 그 다음에 매수인을 찾아요. 매수인은 어떻게 찾냐면 명의를 빌려주면 50만 원을 주겠다, 100만 원을 주겠다 하고 이 사회 초년생 앞으로 이전 등기를 마쳐요. 이전 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임차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죠. 이런 건 어떤 경우에 많이 진행이 되냐면은 빌라 같은 거죠. 빌라 신축이고 그래서 감정평가로 대출이 나오는, 보통 신축 빌라 약 40세대 이하인 세대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실거래 신고를 안 해요. 그러니까 실거래가 잡히지 않고 실거래 신고를 하지 않고 검인만으로 이렇게 이전 등기가 가능하죠. 검인을 하면은 실거래가가 등기부 등본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 차이는 이 건물 가격을 모르죠.
시세를 모르고.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명의를 빌려주는 사람에게 매수인으로 해서 이전 등기를 넘겨버리면은 이 매도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죠. 뭣도 모르고 명의를 빌려준 사회초년생은 이제 빌라를 취득하지만 빌라의 현재 시세보다 상당히 높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을 해줘야 되니까 상당히 난감하겠죠. 그래서 이런 사례를 보면서 보통 우리도 등기를 할 때 매도인, 소유권이 있는 자를 중심으로 이제 본인 확인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은 매수인도 이제 필히 확인을 해야겠죠.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사기 행태가 있다 보니까 이제 매도인, 매수인 모두 이제 본인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등기를 할 때 보통 매도인, 매수인 다 각자 대리인을 쓰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영국령에 속하는 나라에서는 솔리시터, 일본은 사법서사를 매도인, 매수인 각자 이렇게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가 별로 발생을 하지 않아요. 이런 류의 사기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거의 개인이 거래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등기소에서도 예전에는 이렇게 개인이 하면은 안 받아줬어요. 근데 요즘 민원이 많다 보니까 왜 개인이 하는 거 안 받아주냐? 그래서 그냥 서류만 맞으면 받아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악용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됐냐면은 딱 이런 관계로 저에게 문의가 왔어요.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이 건물을 이제 자기가 매수를 하겠다. 남친, 사회초년생이 남친이었는데 여친이 그럼 이 보증금만, 이 건물을 매수했을 때 이 보증금만 반환해 주면 되냐, 뭐 그런 상담을 하고 이제 사회초년생에서 여친이 매수를 하죠. 그때는 그 빌라의 실거래가가 찍히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거래를 하니까 이 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매 가격으로 해서 이전을 했습니다. 보증금을 떠안고 매수를 한 거죠. 일종의 갭 투자는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보증금으로 매수를 했으니까 이제 두 번째는 실거래 신고를 하게 돼요. 그러면 실거래가가 찍히니까 이제 그 보증금 가격으로는 실거래가가 되니까 그 매매가와 같은 가격으로 보증금을 받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아마 다른 피해자들은 이제 생기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기서 어떻게 보면 희생이죠. 위험을 무릅쓰고. 네, 최근에 또 이런 경우, 이런 사건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개인들은 높은 수수료를 받잖아요. 그에 비해서 책임은 너무 약하죠. 셋째, 금융시스템과 연계해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진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 확인할 수 있게. 최근에 일어나는 전세보증금 사기는, 전세 사기는 딱 하루예요. 같은 날. 딱 같은 날. 같은 날이고, 만약에 은행 서류가 그 이전에 들어갔으면 당일날 등기부등본을 열람을 해 보려고 하면은 신청사건 처리 중 근저당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현행 체계상으로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동시에 들어가면은, 그렇죠. 동시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어떤 방법으로 이걸 해결해야 될까요? 금융 시스템과 연계. 뭐 등기부등본에 무슨 목적물에 담보받기 위해 규섭 중 그런 사항을 등기할 수도 없고, 딱 이 하루인데, 이게 만약에 하루 먼저 들어가면은 당연히 기존 제도를 손보지 않고도 임차인이나 중개사에게 이거 당일날 등기부등본 확인 의무만 부여해도 이런 건 방지할 수 있겠죠. 딱 동시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시에. 근저당권 설정 진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 이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이게 같은 날 전입신고를 하고 같은 날 담보권 설정 등기를 하면 전입신고는 그 2일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담보권에 밀리게 되죠. 그래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면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근데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면은 등록세죠. 등록세가 좀 비싸요. 등록세가 비싸서 만약에 전세금을 6억으로 하면 등록면허세하고 144만원입니다. 144만원이죠. 0.24%. 아니면은 등록면허세를 감면해주는, 좀 내려도 되지 않을까요? 등록세 감면이라든지 면제 대상을 확대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면은 이것도 간단하게 해결이 되죠. 등록세를 낮추는 건 세수에도 문제가 되지만, 세수를 낮춰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더 많이 하면 서로 쌤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등록세를 낮춰 놓으면은 또 근저당 설정 등기를 해야 될 사항을 또 전세권 설정 등기로 해서 또 이런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건 차후에 대책을 세우면 되고, 우선은 보호를 해야 되니까 20대 30대 취약계층 전세권 설정 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면제 등을 통하면은 쉽게 해결이 될 수 있겠죠. 네. 이 후보는 현재는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부동산은 계약 단계에서
알 수 있지만 근저당권 설정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확인할 길이 없다. 맞아,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계약이 끝난 후 뒤늦게 근저당권이 발견돼 임차인은 대응할 방법이 없다. 만약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서가 법원에 들어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 신청서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제 확정일자를 받고 그러는 사이에 이제 은행 담보가 들어가니까 시간적 차이가 생기게 되는 거죠. 취약계층 전세권 설정 등기, 등록세 감면 면제를 통하면 좀 쉽게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관심이 많은 분야이기도 하고 제가 업무를 처리하는 분야이기도 하고 평소에 이 분야에 대해서 정부의 대책 방안이 나와줬으면 했는데 대선 후보께서 이런 공약까지 해주셨으니까 한번 제가 관심을 갖고 다뤄보았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